아까 그 통화 기록의 그 흐름으로 봐도 기록상으로 봐도 그 8월 2일 오전에 자 박정훈 대령이 10시경에 김기한 사령관한테 이제 10시 반인가? 예, 10시에 보고를 10시에 보고를 합니다. 하잖아요. 예, 예. 자 그리고 나서는 별 말이 없다가 알았다 네. 그랬다가 네. 갑자기 이제 10시 50분경에 이제 네. 이첩 중단 네, 지시를 중단에 내리는데 멈춰를 하는데 이미 그때는 이미 접수가 예, 되는 예. 상황이고 그리고 그러고 보면 좀 지나서 저기 장관한테 보고를 보고를 한다니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좀 그러니까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 망설임이 있었던 게 저기에는 네. 기록을 안 해놨지만요. 제가 한번 8월 8월 2일자로 넘겨줘 보세요. 8월 2일. 2일자, 8월 예, 2일자 예. 보면은 저기 순번 61번입니다. 네. 11시 13분에 보고를 한다니까요. 네. 그 다음에 60번이 뭐냐면 멈춰라고 얘기했던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60번이. 예, 그 다음에 59번은 이제 그 10시경에는 박 대령이 사령관한테 보고를 해요. 지금 이첩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한가지 이벤트가 또 있어요. 네. 무슨 이벤트냐면 복지 담당이 보고하는 네. 업무 보고를 듣습니다. 20분 아, 동안. 예, 예, 예. 예. 그 자기 말로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뭐 그다지 급박하지 않은 회의를 들어요. 보고를 20분 동안이나. 그러니까 그때 급박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령관 그러면 입장에서는. 사령관 입장에서는 네. 이미 뭐 넘겼다 네. 그러고 이것이 뭐 크게 예. 문제가 될 거랑 생각을 예.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이 지워진 멘트를 거기에 넣어보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날 예, 예. 예령을 걸었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강행하겠다라고 예령을 걸었기 때문에 음. 뭐 저 8월 2일 날 들어가서 저기 11시경에 뭐 이첩이 결국 됐습니다라고 보고했겠지.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바로 이제 해병대 사령관은 국회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박 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자마자 황당해했고 놀래가지고 바로 장관한테 보고했다. 바로 장관한테 보고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보니까. 회의도 하고요. 그 무관한 회의도 주관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의견도 구해요. 거기에 뭐 거기 보면 정보공무실장도 나오고 공보정무실장 나오고 비서실장 나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 특히 이제 비서실장이 강하게 아니 이거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라는 그러한 건의에 따라서 그 11시 13분에 보고를 한 거지. 10시부터 11시 13분경까지 만약에 그때 이제 11시 13분경에 전화를 안 하고 그 10시 50분경에 안 하고 10시에 바로 중단해라고 지시했으면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기록이 완전히 넘어가고 수사관들이 나온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10시경에는 아직 이제 만나기 직전입니다. 그 인계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때는 스톱이 가능했었어요. 적어도 그걸 기록을 바로 넘기지 않고 조금 딜레이 시킬 수 있는 사실적으로 법적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 시간을 다 허비하고 사령관은 11시 13분에야 그런 보고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때도 뭘 궁금해 하냐면 저기 국방부 장관은 이첩보를 하긴 했느냐. 그리고 실제 이첩이 됐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저기 사령관이 제가 이첩된 것까지 다 알아보고 보고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자기 명령을 어긴 수사단장에 대해서 당황해서 그랬다라고 설명이 될까요?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지워진 멘트 속에 담긴 어제 그 전날의 사령관의 의사표시 쭉 말씀하셨으나 못 듣겠다. 그리고 군사보좌관과 주고받은 문자를 곰곰이 보면 이것은 장관이 명령했다기보다는 장관이 지금 부정청탁을 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지 말고 그냥 징계로 좀 빼주면 안 돼? 안 됩니다.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사본부로 이관 안 돼. 그래도 조사본부 이관을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거든요. 사령관이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오케이를 안 해요. 그 국방부 장관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라는 멘트는 없어요. 이첩을 보류하겠다라는 멘트는 한 번 있었지만 그렇다고 종국에 가서 장관이 원하는 대로 관계자 변경하겠다? 여기에 대한 복명이 없어요. 사령관이. 그거는 복명할 수도 없었겠죠. 그건 너무나 나이브한 직권남용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 사령관은 모종의 결단을 한 거 아니냐. 자기도 그냥 수사단장이 하는 대로 한번 추진해보지 뭐. 설마 국방부가 뭐 크게 뭐 이렇게 나오겠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랬던 해병대 사령관이 이제 와서는 이제 뭐 그간에 군검찰 조사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법정에 나와서도 지난주에 이제 법정에 나왔었는데 박정훈 대령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고 박정훈 대령의 행동을 지금 이제 명령을 어긴 그런 항명으로 간주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통화의 주인공들, 자 대통령의 뜻을 대신 뭐 대신인지 아니면 뭐 직접 받아서 이행을 했는지 어쨌든 그렇게 직접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의 압력을 넣었던 해병대 사령관과의 어떤 통화를 통해서 여기에 관여했던 이 사람들을 지금 국회에 나와서 지난번에 다 부인했어요. 거짓말하고. 자, 근데 이 통화 기록은 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죠. 말로는 네. 거짓말을 하지만 통화 기록은 지금 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인정했던 건 그런 겁니다. 유재현 법무관리관 왈. 네. 나는 해석을 가르쳤을 뿐. 음. 그 김형래 왈. 나는 그냥 보도 자료 좀 달라고 했을 뿐. 이거예요. 그들이 인정한 건.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긴 통화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첩이 강행된 이후에는 왜 통화를 합니까? 그러면 네. 네. 이첩 전에는 그래도 가르치려고 했다고 쳐. 또 보도 자료 세상 뽑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목을 맸나 봐. 이첩이 됐는데 더 이상 대통령실이 관여할 일은 뭐며 자기들이 받아간 그 보도 자료 그대로 된 건데 왜 나서는지 나서서 그때 이제 국회에 나와서 안보실장이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요. 가장 공정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실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쭉 이게 관여가 아닌가 보죠. 그러니까요. 말도 안 돼. 이게 뭐 시종 일관 중요 대목마다 전부 다 그 안보실이 나서서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이 일을 예를 들어서 이게 일반적인 업무 진행이었다면 실무자 선에서만 얘기가 돼야 맞습니다. 네. 그런데 중간 관리자를 넘어서서 최고 관리자까지 나중에는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요. 천천히 이제 네. 임기훈도 천천히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임종득 2차장까지 불쑥 나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안보실 파견 대령 실무자가 중간에서 네. 뭐 이렇게 실무 연락처 그렇게 뭐 통화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뭐 있을 수도 있다고 네. 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에 아주 그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자 근데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게 이 사람들이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버젓이 거짓말을 해댔는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그 지난번 우리 저 박정훈 대령 그 최초로 VIP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그 김정민 변호사하고 박정훈 대령 간에 오갔던 그 통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면은 지금은 이제 상황이 훨씬 좀 네, 더 그렇죠. 입체적으로 네, 지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통화 기록하고 이렇게 맞춰가면서 왜 저런 말들이 나왔고 박정훈 대령이 왜 저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당사자들은 왜 부인을 했는지 자 그걸 한번 잠깐 복귀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고 또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녹음 파일 들려주세요. 갑자기 뻥 쪘잖아요. 네. 31일 날 하는 홀딩 돼 버리니까 뭔 상황인지 이렇게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테나를 여기저기 올려봤나 봐. 그래서 청와대에 있는 군사보좌관하고도 통화를 한번 했고 뭐 했나 봐. 그런데 내가 뭐 31일 오후부터는 계속 사령관님실에 살다시피 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31일 날 오전 한 11시경에 VIP 주관으로 회의를 하는데 군사보좌관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바로 막 뭐 표현에 따르면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경로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야 이래서 막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내가 정확히 물어 사령관 그 VIP가 얘기한 거 맞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 이 지금 내용을 보시면 이제 훨씬 더 실감나게 다가올 거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박정훈 대령이 이제 군사보좌관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국방비서관을 조금 이제 그 당시 약간 혼동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VIP가 장관한테
바로 연락을 연락을 한 걸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뭐 통화 기록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이종섭 전 장관이 이제 대답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그 박정훈 대령의 말이 지금 이제 거의 사실로 그렇죠. 드러나고 있는 거죠, 다. 특히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국방 관련해서 이렇게 화낸 적이 이보다 화낸 없다라는 적이 말은 없다. 네. 국방 관련한 회의를 여러 번 들어간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렇죠. 말이라니까요. 안보실 고위 그러면 관계자 그건 아니면. 국방비서관밖에 더 있느냐? 네. 그러면 수사하는 입장에서 일단 국방비서관으로 강하게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시간대도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해병대 사령관한테 들었던 시간대가 추정이 된다고요. 네. 7월 31일 날 17시 이후로 추정이 되니까. 그러면 통화기록 목록 보면 딱 나오는데 네. 임기훈이 17시에 통화를 했네? 그러면 해병대 사령관한테 묻고 임기훈한테 물어서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그건 수사기관이라면 누구나 하는 ABCD 아닙니까? 그걸 안 하고 무슨 수사를 해요.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한테 묻지 않은 것은 고사하고 임기훈 그 국방비서관한테는 물어보지도 못해요. 자, 네. 이 국가수사기관이 말이죠. 군검찰도 엄연히 아주 중요한 국가수사기관인데 이게 거의 무슨 사병으로 전락한 기분이 망신살이죠, 들어요, 지금. 망신살. 문 닫아야 됩니다. 아니, 이게 수사입니까? 문 네? 닫아야 돼요. 지금 그 변호사님이 또 창피해서 우리 김정인 변호사님도 군검사 출신이기 네.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이거는 수사에 지금 가장 ABC도 안 지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군검찰은 없어질 겁니다. 그 이번에 이 일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군법무관 역사에 영원히 역적으로 기억되겠죠. 저들 때문에 그동안 선배들이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지켜왔던 명맥이 다 끊어지고 그동안 우리가 뭘 잘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와서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아니 뻔히 보이는 기록은 본 적이 물어보지도 않고 수사 기록에 뻔히 통화 기록이 나오는 걸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때 영장에는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 항명죄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지어내는 거라고 영장에 그렇게 쳤던 네, 사람들의 맞아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 통화 기록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은 해야죠. 적어도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우연히 일치하네. 그리고 그때도 제가 영장실질심사 때 얘기했지만 그때는 그 통화 기록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박 대령이 어떻게 11시에 수보회의가 있고 11시 57분에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수보회의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한참 뒤에서야 그것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당사자들이 부인하다가 그것도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불쑥 말실수해가지고 드러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얘기죠. 지금 해병대 사령관도 지금 그 VIP 경로 관련해서 VIP 외압 이런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이 박정훈 대령이 지어낸 것이다. 응? 그러면 진짜 그야말로 박정훈 대령이 어떤 진짜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거나 자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게 지금 수사 통화 기록이 지금 다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뭐 사실 대단한 친적인 능력이 아니라 예. 실제로 들은 거를 얘기했다는 네. 것을 지금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기훈 제가 그 임종득 2차장이 국회에서 언급됐을 때 무릎을 탁 쳤어요. 이제 힘든 고비 넘겼다. 네. 그리고 이번에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7월 30일 날 17시에 통화했다는 기록을 확인하고는 이제 뭐 완전 맞춰주는 느낌. 제가 너무 그 놀란 나머지 그 기자님한테 몇 번을 확인했다니까요. 그게 임기훈 맞냐 그 번호가. 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변호사님 제가 평소에 통화하던 전화입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저희 저 운영진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지금. 걱정이 태산이라고. 네, 지금 그 이제 요 임기훈 비서관 그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잘 아는 이제 지금 JTBC 기자죠. 그 부분을 이제 그래서 확인을 해서 보도를 했죠. JTBC 기자가 임종득을 먼저 확인했어요. 네, 임종득 먼저 2차장. 확인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혹시 이 전화번호는 임기훈이 아닐까 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전화번호가 맞냐? 그러니까 물어보자마자 제 번호에 있습니다. 이게입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혹시 이제 JTBC를 보신 분들은 그 부분과 관련한 보도는 이제 며칠 전에 이미 나갔죠. 그 부분 나갔고 저희는 오늘 이제 전체적인 그 통화 기록을 지금 완전히 다 아까 이제 화면에 띄었으면 그것도 사실은 이제 요약해서 올린 건데 지금 그 부분을 완전 분석해서 지금 전체적인 전모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